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마입니다. 비 오네요, 지금. 예. 비가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건조하니까. 자, 좀 주말에 비가 오니까 좀 차분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에 겁재에 있으신 분들 많죠. 겁재에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겁재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겁재가 희신일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겁재가 궁성론도 많이 나오고 어떤 위치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 맞거든요. 겁재의 일반적인 특성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견하고 같은 오행이고 음양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겁재가 이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재성을 내 것을 겁탈해 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빼앗는 기운이죠. 그래서 흉신으로 취급이 되는 거고 좋지 않게 보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에 겁재가 있어야지만이 아니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재물이나 이런 사회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겁재의 도움으로 해서 내가 위기나 어떤 상황을 헤쳐나갈 수도 있다. 겁재가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겁재는 나와 한 뱃속에서 같이 나온 형제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성격도 비슷하고 뭐 시기도 있고 질투심도 많다고 보는 거죠. 겁재가 조심스러운 거는 이 내 그 재물을 겁탈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재물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사주에 겁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재물적 욕심이 많다. 그 겁재가 과하면 대부분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겁재의 구성이 흉신으로 작용할 때 구성이 좋지 못하다면은 뭐 도박이나 투기 이런 데 이제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잘 살펴봐야 되고, 저도 비견 겁재가 많아서 겁재가 많다고 보지만 제 사주가 이게 고집이나 이런 무모함 같은 걸로 일을 많이 추진을 하게 돼요. 예전에 이제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 그렇더라고. 대부분의 그 비겁태양하고 비슷한 성향인데, 겁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신뢰가 부족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봐서 겁재를 사흉신으로 나누는 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궁성론을 할 건 아닌데, 간단하게 궁성론으로 봤을 때, 궁성론이라는 것은 어떤 궁에 있느냐는 거죠. 보통의 겁재의 궁성론으로 봤을 때, 자, 년주의 겁재를 봤을 때, 내 사주에 년주의 겁재가 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년주의 겁재는 그냥 1차적인 통변입니다. 내 집안이나 금묘화실이니까 내 집안이나 조상과 인연이 짧다고 보는 거고, 연주이긴 하지만 내 형제들하고 아니면 그 재산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주의 겁재는 이 사회궁이잖아요. 월주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월주는 이 사회적인 궁인 만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그렇고 직업 환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 내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겁재는 그런 경쟁이 심화가 되는 거고, 나와 같은 성향의 동료들이나 그런 그 어떤 성과를 놓고 다툼을 한다든지 뺏긴다든지 뺏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형제공이니까 형제들과의 뭐 재산 다툼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봐서 월주 겁재는 그렇게 본다. 그리고 일주 겁재는 일주는 고집이에요. 경쟁이고. 이 쟁제가 된다는 것들은 월주하고 일주에서 겁재가 있을 때 가장 군비 쟁쟁, 군급 전쟁이 가장 심하게 되거든요. 일주에 겁재가 있으면 대부분 좀 게으른 성향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오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요. 욱한다든지. 어떤 거 내가 뭐 깊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순간에 맞춰서 기분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일지의 비겁은 간여지동이라고 하잖아요. 나와 같은 사람이 배우자 공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지의 비겁을 간여지동으로 보니까 배우자의 인연과 약하다. 배우자 운이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보통 김이나 무오나 경신이나 이렇게 갑인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비견일을 하더라도 급제로 보는 거예요. 간여지동.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지의 급제는 말년의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주변인들과의 마찰, 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자식이 좋은 말로 하면 독립적이 되고 나하고 떨어져서 사는 자식이니까 나와의 부모와의 마찰이나 갈등이 있는 자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보면 시주에 이래 급제가 있으면 상담할 때 자식이 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내 노후에 내 재산을 탐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더라고요. 1차적인 통변은 맞는 거지만 이 겁재가 시주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지에 있을 때 천간에 뭘 들고 왔는지, 천간에 있을 때 지지에 어떤 뿌리를 들고 왔는지에 따라 또 해석이 틀려집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는 공성론들은 이렇게 통변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원국에 겁재를 두고 내가 공성론 오늘 자리에서 공성론을 볼 때는 겁재는 여기가 있어서 안 좋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 겁재가 어디 궁에 어떤 위치에 어떤 구조가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흐름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여기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는 주제가 겁재가 희신이며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겁재가 희신이 되는 경우를 몇 가지를 모아본 거죠. 그러니까 내 사주에 겁재가 있을 때 나한테 좋게 길로 작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예시 말고라도 몇 가지 더 훨씬 많이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고려했던 거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갑 있고 병월이다 이렇게 겁재가 있다.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겁재가 있을 때나 운에서 들어올 때 겁재는 언제가 좋은가를 보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렇다고 하면 사주의 격이 식상격일 때, 내 사주가 식상격일 때는 대부분 겁재의 운이 들어올 때 그 운이 발복을 합니다. 식상격일 때. 이 식상격의 특징은요, 자기가 가진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발산하고 표출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성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식상을 개발하는 것들은 내가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내 재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식상의 기운을, 추진력을 달아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겁재라는 거예요. 비견도 되지만, 비견보다 오히려 겁재가 그 힘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 겁재라는 강한 기운을 맞이함으로써 식상 입장에서는 내가 에너지를 받는 거거든. 그래 더욱 발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 좋다. 식상은 죄를 챙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목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을목이 들어온다고 해서, 을목이 겁재가 있거나 들어온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식상격일 때는. 그래서 식상이 잘 구비되어야, 식상격일 때는 식상을 살려줘야죠. 식상 성재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사주에 식상이 아니라면은 식상의 기운이 없어서 통로가 없는 거잖아. 재로 가는. 그럼 이 겁재는 내 재성을 탈취해가는 기운을 쓰는 건데, 식상이 있음으로 해서 이 식상을 통해서 간다고요. 재성을 한테. 그래서 식상격일 때는 겁재의 운이 더욱 좋다. 발복한다. 그래서 내 사주가 식상격일 때 겁재가 있다면은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식상격에서 겁재가 운에서 들어올 때는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격을 순용시켜 주면서
큰 부를 쌓을 수 있다. 식상생재를 잘 되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운일 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인수격이요. 내 사주가 인수격인데, 재성이 있을 때는 겁재가, 용신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겁재가 운에서 들어올 때, 보세요. 병하고 인수격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으면, 인수격일 때 재성이 들어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인수격일 때, 자, 묘월에 을목이니까 병화한테는 인수격이죠. 그럼 재성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신금이 있다고 이래서 봅시다. 그러면 인수격일 때는, 여러분, 보시면, 이 을목을 순용을 해야 돼요. 인수격일 때는 살려줘야 된다고요. 을목을. 그래서 을목을 살려줘야 되는데, 신금이 만약에 재성이 있다, 뭐 다른 글자라도 재성이 있다고 하면, 이 인성을 제거기를 하잖아요. 그럼 재성 때문에 사주가 파격이 된 거예요. 인수격이 못 되는 거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주에서 보호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보호해야 되는 존재인데 재성이 있음으로 해서 파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사주가 인성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인수의 기능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학업이나 배움을 오래 하지 못한다거나, 내가 전공이 끊긴다거나, 내 명예가 무너진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런데 여기서 겁재가 있거나, 겁재가 들어온다면 말이 틀려진다고요. 이 과정에, 뭐 겁재가, 이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겁재가 있거나, 겁재가 오면서 들어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겁재가요, 흉신이지만은, 원래 사흉신으로 구분되지만은, 이 나한테 그 재성을 극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필요 없는 재성을 제압을 해주니까, 억압을 해주니까, 인수가 살아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주는 갑자기 만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합격해서, 겁재가 있음으로 해서 성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거죠. 겁재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겁재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재가 있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이해를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볼 거는 신약할 때, 평관격, 7살에 투출했을 때 겁재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 간단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간목이 경금을 본다고 봅시다. 7살 격이든 뭐 7살이든 이렇게 뭐 어디든 있다고 보면 이 평관이라는 것들은 나를 억압하고 묶어두고 공격하는 흉신이죠. 건강상의 문제도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고, 평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역용을 해야지 성격을 하는 겁니다. 제압을 하거나 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때는 겁재인 을목이 있거나 들어왔을 때는 이 평관을 잡잖아요. 칠살하고 겁재하고 합을 하는 거잖아. 이게 양간 같으면 뭐 양인 합살도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용어는 있겠지만 상간 합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겁재하고 칠살하고 잡히는 거예요. 겁재하고. 그러니까 이게 칠살이 겁재로 의해서 합이 된다고 하는 것들은 어떤 무사가 손에 칼을 쥔 격이 되는 거죠. 자신의 권위를 떨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구성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뭐가 중요해? 이 겁재가 중요한 거거든요. 겁재가 굉장히 발복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은 내가 사회적인 명예, 권력 이런 거 잡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좀 강한 직업, 뭐 법조계에 계신다든지, 뭐 정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갖고, 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겁제에 대한 오해 아닌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 찍었고, 이렇게 겁제들이 분명 흉신이지만은 아주 귀하게 쓸 때는 훨씬 나한테 좋은 길에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흉신이라고 살상교표를 나눴고, 그 사길신 나눴고 사흉신을 이렇게 나눴지만, 이게 자평에도 보면요, 사흉신, 뭐, 상관이나 평관이나 겁재나 효신이나 이런 것들도 때에 따라서 작용을 달리 한다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어요. 보면. 그래서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흉신이라 하더라도 위치나 환경이나 내가 가져오는 지지의 근이나 천간이 가져오는 글자나에 따라 역할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주제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